어떤 메타버스 이것이 상당히 큰 대세적인 흐름,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당조님도 그렇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오래 갈 거로 봐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법적 논리이기 때문에 뭐냐면 거의 이제 몰빵을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 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정리하시라.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식들을 샀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매도 신호를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현재 어쨌든 게임주죠. 네. 그동안 그래서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완전히 소외되고 게임주만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막 아니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게임주들이 뜨는 이유는 그냥 갖다 NFT만 그렇죠. 갖다 붙이면 그냥 바로 어제도 뭐 그 NC 소프트도 그렇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시장에서 쓰는 말로 개나 소나 다 오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신개념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신개념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신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요새 개념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주가가 먼저 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대 급하니까 NFT가 뭔지도 모르지만 야 쟤네도 NFT 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NFT에 가까이 쉬웠던 게 게임이에요. 그렇죠. 딴 거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디지털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메타버스 또 NFT 게임 컨텐츠 엔터까지 이게 다 그 범주에 있는 거예요. 범주에 있는데 왜 그러면 게임이 먼저 튀어나갔냐? 게임이 제일 이해시키기가 쉽거든요. 너 게임하면 게임머니 받지? 그럼 우리 NFT로 할 거거든? 이러면 잘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뭐 아이템을 사고 팔고 어쨌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몇 개가 움직이니까 지금 게임 치고 NFT 안 한다는 게 NFT 우리 그 P2E라고 그러죠. 플레이 하면서 on 한다. 돈을 번다. 네, 그거 안 하는 게임 회사는 그건 게임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건 안 하건 일단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 그 해당 기업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게임 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작년서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BBIG나 뭐 이런 것들은 겹겹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얘네는 비교적 가볍거든요. 그렇죠. 얘는 비교적 가볍고 뭔지 모르지만 신개념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게 1차 상승과 2차 상승으로 분리가 돼요. 1차 상승은 진짜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개나 소나 다 올라요. 말만 하면 다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뭐 개념 정리고 뭐고 잘못 메타버스도 사실 지금 개념 정리 잘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야 메타버스 안 되고 그럼 또 메타버스 오르는 날은 뭐 메타버스 당의 회사가 우리는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대는데도 그냥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위에 겹겹이 매물도 없고 가볍게 쉽게 날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한번 지나고 나면 이게 쿨다운이 돼요. 엄청난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쫓아가서 엄청난 피해 보는 건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된 것들이 시장을 충격을 임팩트를 줘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닌 다른 것들도 예전에도 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러면 다 뭐 아니 비근한 예로 암호화폐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한다.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생각 중이다라고 얘기만 해도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유증은 그건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1차 상승을 하고 쿨다운하고 2차 상승으로 가는데 이 쿨다운이 뭐 때문에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그러면 쟤네는 관계 없는데 왜 올랐어?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하는데 2차 상승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가냐?
실적이 없으면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쟤네가 저걸 해갖고 뭐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야. 이제 그게 얘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상승에는 옥석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차 상승인데 이게 그러면 저는 1차 상승 안에 있다고 보는데 끝물이냐? 뭐 끝물일 수도 있고 아니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쫓아가서 나중에 이걸 당하지 않고 쿨다운 됐다가도 2차 상승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지분이 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근데 뭐 다 지네도 한다 그러는데 진짜 외국인들도 그걸 믿을까? 그러니까 걔네 비중이 올라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CFD 계좌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를 통해서 외국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요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의심이 자꾸 아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외국인게 늘어났다는 거 그 팩트 하나만 아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이 내용이 그게 있는가. 그러니까 뭐 그냥 겨우겨우 상장 폐지 안 될 정도의 회사가 막 그거 한다고 그랬다고 이게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그거는 들어가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좀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구체화됐을 때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2차 상승에서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그게 대기업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과 조직이 있는. 그렇죠. 그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고 팔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 101동에 101호를 내가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 등기권리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고 그 등기권리증이 NFT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지금 전부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겠구나. 그럼 세상에 101동 101호 등기부등본하고 102호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고유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반은 다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 디지털 라이프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래 일단은 시류에 동승을 해서 일단은 막 오르는 거에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는 내가 잘 못해도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만큼 이게 관련된 건지 일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 그렇게 해 단 탈출만 잘하면 돼 여차하면 빠질 각오만 하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데 가서 했다간 정말 패가 망신한다. 이럴 때일수록 그 가치주를 찾아서 지금 좀 괴롭지만 참으면 오히려 좀 무너지면서 오히려 부각될 거야.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치, 근데 이제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 저도 댓글에 보면 똑같은 분이 벌써 한 달째 이거 쫓아가도 되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계세요. 그거 처음 물어보신 날 사셨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가치건 뭐건 그냥 돈 버는 주식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때에 따라선 가치주 사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아침에 샀다 오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열어놔야지 갑자기 뭐 이게 무슨 정당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가치주만 한다. 니네 그러다가 이제 죽는다. 근데 죽는 건 가치주 사서도 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NFT,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게임주들 이런 것만 쭉 두고 나머지는 그냥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운 거라 네. 마음이. 네,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가진 것만 떨어지니까 괴롭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쪽의 움직임도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거기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법적 논리기 때문에 뭐냐면 거의 이제 몰빵을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뭐 메타버스나 NFT 뭐 관련 이런 디지털 라이프 쪽에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이건 가볍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너무 재고 두려워하시면 근데 다만 그거 고를 때 향후에 옥석이 갈아질 때 그래도 옥에 속할 쪽의 거를 사시라. 그냥 싼 맛에 얘도 관련주라며. 근데 딱 보니까 뭐 몇천 원짜리예요. 그런 거 사시지 마시라. 그거는 당할 확률이 크다. 근데 이제 기업 내용 보고 괜찮다면 그 나중에 옥석 가려졌을 때 걔는 돌이 아니라 옥에 속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난 이거 안 해. 니네 이제 그러다가 한번 혼나봐라 이랬는데 뭐 그렇다고 더 혼나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은 반은 혼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반은 혼나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NFT 혹은 메타버스 이것이 상당히 큰 대세적인 흐름,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당조님도 그렇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오래 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 일부라도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섹터 내가 우리가 그냥 게임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NFT주라고 하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가는 게 있고 그럼 주도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대장주들은. 네. 근데 그 변두리주들은 이제 뭐 그럼 이제 선택할 때 이러잖아요. 아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꿈틀꿈틀 거릴 만한 이런 데다가 하자. 네. 가 하나가 있고 아니야 그래도 대장주 가야지 비싸더라도 근데 이게 각각 나중에 선택이 이게 옥석에서 나중에 이 변두리주가에서 이게 저 돌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이거 변두리를 사면 안 돼요. 변두리 사면 안 돼? 네, 변두리 사면 안 올라요 이게. 강남 아파트만 올라도 확 올라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근데 만약에 안 돼서 떨어진다면 변두리가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대장주라고 한다는 게 뭐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고 앞장서는 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죽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망이나 그러니까 어떤 뭐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게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비교적 이게 그냥 하다가 말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확산이나 발전 속도가 빠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거 저희 찍고 있지만 보나마나 오늘은 이 NFT나 뭐 여기 관련된 거 조금 쉴 거예요. 게임.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우량주들이 대형주들이 대형주들이 가면 뜨니까 이거 쉴 거 아니에요. 테마주들 시절. 그때 이제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이게 떨어지니까 지금 오늘 사자 얘를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가 쪼잔하게 느낄 정도로 분할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사지 말고 한 번에 조금. 예, 그렇지만 이거를 갖고 있어야 이 흐름의 바뀜을 내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장이 왔을 때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멈칫만 하면 우리 왜 어렸을 때 게임 이렇게 줄 돌릴 때 바깥에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거 있잖아요. 발 안 걸리고 그거 기다리면 그냥 못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잘하고 못하고는 베팅력에 있다. 그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타이밍을 그냥 아무거나 아무 근거 없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정하고 그냥 결행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반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그 리스크가 확 줄어들긴 확 하겠네요. 평균 단가가 나올 테니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군다나 이런 신개념 그리고 얘만 더럭같이 올라서 겁도 나고 그러면 얘 조정 올 때 그렇게 진짜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쪼잔하게 자기 스스로를 느낄 정도로 분할해 보시라. 그러시면 답이 나온다. 근데 그러시고선 몇십 프로씩 이익 났다고 댓글 쓰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수익 난 분들 입장에서 계속 그 자기 만족도 있지만은 불안하잖아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철저한 매도 신호. 예, 철저한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제 어떤 그 게임 종목처럼 확 뜨잖아요. 이격이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줘야죠. 그러면 줘야 돼요. 줘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다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예, 그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시장의 메인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거는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요. 한꺼번에. 이 우량주들 또 오래된 그런 이제 전통의 주식들은 팔면 사는 세력도 있어요. 그래? 너 팔아. 그럼 난 싸게 살게. 이런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불안을 안고 올라탄 거기 때문에 한번 꺾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로 극장에 불난 쓸 때 비상구 같다. 비상구 앞 같다. 다 한꺼번에 다 나가려고 서로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좀 아쉬워도 이익이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시라.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려요. 이익 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정리하시라.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장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을 못하고 자꾸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데는 살 때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네. 팔 때는 더 오르면 어떡할까? 네. 그거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더 싸게 사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근데 이제 그거는 사도 그 걱정은 안 없어져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한 그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가 저거 꼭 사보고 싶다. 그러면 물려야 먹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조금 보초병 같은 의미로라도 일단 한번 그거를 건드려 봐야 그 다음에 내가 건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다음날 올랐다. 그러면 어제 싸게 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떨어졌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인데 시장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이건 끝도 없어요. 이거 그렇죠. 주식 투자 그만두실 때까지 그 고민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시장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항상 엄청나게 갔다가 한꺼번에 사시지 말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걸어보면 굉장히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군다나 이런 신개념의 주식들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튈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매도하는 그 신호? 그러니까 당주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아주 강력한 테마기는 하나 어쨌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주식들을 샀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매도 신호를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보통 거래량으로 보는 분도 있긴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첫째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좋다 할 때.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저도 증권사 출신이지만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리서치에서 그거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그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야 너는 왜 안 쓰냐? 저 하우스 쓰는데 너는 왜 안 쓰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으로 쓰다 보면 갑자기 아침에 열어보면 막 그쪽 관련 리포트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알 사람 다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점점 가까워 간다. 그러니까
뭐 그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뭐 목표 이런 거는 12개월짜리니까 거기에 너무 이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거. 두 번째는 이격이 너무 갑자기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주가라는 게.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진짜 일부라도 다 팔기 뭐 하시면 일부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어떤 신호를 보고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더 올라갈 것 같고 하여튼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적당한 본인 생각한 선에서 그냥 끊는다. 더 올라가더라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루 사이에 천당이 지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더 오르면. 더 오르면 그건 내 거 아니죠. 그때 오는 이 배 아픔을 어떻게 할까? 그 배 아픔은 깨져서 속 쓰린 것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슈퍼개미처럼 하려고 그러시냐. 그렇게 안 된다. 일반인은 기가 막히게 고점에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익이 났어요. 근데 이익이 났는데 왜 못 팔아요? 손해가 났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지만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팔아가다 보면은 뭐 오늘 팔고 내일 더 올랐는데 내일 팔고 그 다음날 급락을 했다 그래도 덜 약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인 것처럼 팔았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그냥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깨진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할 때 돈을 벌려면 기계적이 돼야 된다.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 제가 연결되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계량화 안 되는 것도 계량화 하시는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회사에서 리포트가 뭐 몇 군데서 나왔나 이것도 계량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지만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분할 매수 쫀쫀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좀 계량화로 몇 회 정도를 나눠서 사야 쫀쫀하게 사는 걸까요? 저는 10회도 괜찮다고 말씀을. 기간은? 기간은 사는 날은 떨어지는 날 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쫓아가면서는 절대로 사지 마시라. 네, 왜 그러냐면 쫓아가면서 사시면 동지가 없어요. 떨어질 때 사면 동지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의 그 주가는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매수 단가와 굉장히 영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 쫓아가면서 사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냥 갈 것 같지만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덜컹거리고 타이밍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로 나눠서 사는데 그 10회는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10번에 나눠서 10번에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사시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술적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 싶으면 이제 뭐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주님처럼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 업앤다운을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날이 있으면 떨어진 날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지금 오르는 어떤 현상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뭉탱이로 탁탁 집어넣는 거죠. 급하고 지금 못 벌면 못 볼 것 같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주식이. 그리고 이제 또 자꾸 자기가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앞에 이제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 예, 우리 무슨 종목, 우리 애정을 갖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끝인 거죠. 아니 그 주식을 살 때 내가 뭐 주총 가서 발언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선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 치면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사랑했나 봐 이러면은 그 헤어지기 되게 힘들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손절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손절도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